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손다은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최근 들어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지인의 소개로 31살 직장인 분과 한 달 정도 썸을 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혼란스러워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줬고 한 달에 6번 정도 만났고 스킨십은 가볍게 8장 정도만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네. 그냥 평범한 썸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그 썸남이 시간에 맞춰서 와줬어. 이거는 뭔가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고민이 든다는 거는 이 뒤에 뭔가 다른 내용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저와 그 썸남은 결혼 생각이 있어서 연애에 신중하고 그런 대화를 조금 나눴어요. 연락은 일할 때 빼고 자주 하는 편인데 지난주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조금 불안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안부 연락이 왔지만 지쳐서 일식을 하려다가 늦게 답장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사귀자는 말도 없이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영님한테 좀 궁금해요. 네. 다영님도 지금 뭐 아는 동생도 있을 거고 네. 요 사연자니까 비슷한 또래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이때 썸 기간이 길어지면 네.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달 정도 6번 만났고 연락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조금 신중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음, 남자분께서.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원래 막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4번 만날 때까지는 결정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는 기준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이 속도가 어떤지, 내가 음. 이 사람과 마음이 맞는지는 6번을 만나든 8번을 만나도 진짜 좋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뭐 4번 만에 정해야 된다라는 그 틀에 갇혀버리면 음. 4번 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시그널을 안 줘. 근데 이게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 20대 후반에 넘어가면 내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오면 퇴근 시간에 만나야 되거나 주말에 친구들 안 만날 때 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썸남을 맞아요. 만나는 건데 이 시간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썸남의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없으면 네. 분명히 마음은 뒤숭숭할 수 있긴 하죠. 네. 그럼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지난번 만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보는데 나는 마음을 정하려고 해.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썸남은 서두르기보다 자연스럽게 알아가자는 말만 하더라고요. 편하게 만나면서 지켜보냐고 물었는데 응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저한테 사귀자는 뉘앙스로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연으로 봤었을 때 보면 남자분이 되게 여유를 가지고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뭔가 확신을 주는 말은 없어요. 사연자님도 분명 고민하다가 좀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우리 맞아요. 관계에 대해서 그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음. 여기서 그러니까 해피 엔딩은 이 남자가 네. 진짜 나도 원래 망설이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어라든지 네네.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사연자님이 오빠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건데 네.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자는 네. 해결되지 못하는 답. 아, 그쵸. 지금 당장은. 지금 관계에서 진전이 안 되는 무언가. 네네.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원하지 않는 답일 것 같긴 해요. 음. 그러면 다영님 같은 경우는 이런 썸일 때 네. 어떤 말이 조금은 더 확신으로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예를 들은 게 네. 나도 고민하고 있었다였는데 아, 네네.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조금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음, 저는 어, 뭐 기간을 조금 더 정해놓고 서로 음. 합의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자분의 마음은 조금 더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우리는 이 사연자님의 마음을 봐야 될 때 이 네. 남자분의 마음은 몰라요. 당연히 호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더 딜레이가 되면 사연자님은 계속 기다리면서 음. 답은 안 해줘. 근데 4시간은 가.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럼 12월이 됐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줘."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음. '이게 시그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진정성 있는 네. 말이 있었을 때 사연자님도 수긍하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을 만나든 8번을 네 만나든. 맞아요. 근데 이게 없다면 6번 만나면서 정리가 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사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는데 호감이 있으니까 쭉 만나고 연락했던 거였어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오면 감정적으로 또 서운하고 연락하면 제가 조급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데 그 남자의 모습에서 확신이 없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서 저와 결이 다른 걸까요? 썸남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썸이 이어져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지 연말이라서 더 싱숭생숭하네요. 이렇게 음.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썸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런 음. 표현이 있잖아요. 썸이 붕괴될 때, 네. 그러니까 썸이 잘 돼가다가 네.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네네. 제 마음이 맞아요. 뒤숭숭한데 요 과정 중에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다영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아까 썸 관계에서 8장 정도 그리고 연락의 빈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봤었을 때 네. 사람들마다 진짜 스킨십은 다르잖아요. 네네. 아니면 뭐 이게 직장이니까 자영업자여서 또 업무 환경이 다른 걸 수도 있고. 네. 다영님이 보기에는 이게 썸 관계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데이트하다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한 거다. 8장 정도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음. 가볍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취했을 때 네. 맞아요. 그냥 발장 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썸의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네네. 여기까지는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손을 잡거나 네. 조금 더 그 스킨십이 더 나한테 와닿는 게 있다라면 네. 그거는 이 사람이 호감 있다라는 거를 네.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 나 관심 있어요가 음. 맞는데 팔짱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 뭐 우리가 가볍게 바에서 한잔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술 한잔 먹고 한강을 걷거나 아니면 걸어가다가 했었던 거라면 기분이 좋아서 했던 건데 여기에 의미를 너무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달에 6번 정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직장인으로서 조금 힘든 부분인데 그 음. 6번 다 이렇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네 만약에 그 6번 만남에서 뭐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제 나중에 스킨십이 음.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자분은 신중하신 편 같은데 이런 스킨십 자체도 되게 신중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킨십을 보면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건지 볼 수 있는 게 네. 말을 잘하는 사람과 뭔가 그러니까 이 연락 잘하는 사람과 스킨십 잘하는 사람과는 성향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스킨십은 우리가 플러팅 기술 중에서 약간 조금 난이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썸녀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킨십 중에도. 네네. 아니면 뭔가 뭐 허리에 손을 올릴 수도 있고 가까워졌을 때. 네네.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이상한 거야. 아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연락이 덜 하거나.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고민을 할 틈을 더 안 주는 사람이었을 때 스킨십과 연관성이 있는데 음.
스킨십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가갈 네. 때 되게 신중하게 다가갈 때도 있고 네. 이런 스킨십도 썸일 때는 안 하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내가 오해를 만드는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여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썸인데 손을 잡으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으면 손을 잡다가도 그냥 놓아주잖아요. 근데 네네. 마음에 들면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음. 그럼 연락 빈도는 어떻게 봐요? 이게 뭐 지금 좀 자주 연락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대화는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연락 빈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자주자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요일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간헐적으로 한 번을 안 했는데 네. 일요일을 통째로 안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8시간 안 했다. 그러면 네. 오늘 진짜 뭐 바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니까 톡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안 한 거는 네. 이거는 내가 생각이 안 났다거나 일부러 안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사연자님이 여기서 연락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이런 경우가 또 있다면 저는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네. 그럼 이 기다리면서 사연자님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어요? 다른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에 빠져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만 기다리면 네. 내 마음만 자꾸 지숭숭해지는데 맞아요. 연락 안 와도 뭐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짧게 운동을 하고 온다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근데 20대 때 잘 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썸녀의 연락을 한 3시간 동안 여기 휴대폰은 막 다른 데 뒀지만 계속 한 30분마다 네네. 답장이 왔는지 확인하고 그런 데 있었거든요. 저도요. 이게 마음처럼 안 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상황까지는 이 썸남이 완전히 마음이 없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만남의 횟수라든지 좀 대화 나눈 거라든지 다만 걸리는 행동들이 몇 개 있죠. 맞아요. 이 걸리는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연자님이 어떤 제스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럼 다영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에 만났을 때 네. 왜 일요일에 연락 안 됐어요를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둘 것 같아요? 고민이 되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너무나 물어보고 싶겠죠. 속으로는. 그렇죠. 왜 연락 안 했어? 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꾹꾹 참아볼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참고 네. 그 상대의 평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네. 너무 개의치 말아야겠다라고 자기 체면을 계속 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닥달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썸이라는 관계는 언제 발을 빼도 멀어져도 그냥 여기서 조금 연연하거나 조금 여운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이렇게 구름처럼 계속 커져가지만 안 묻고 그 순간을 견뎌내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더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추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련이 남았을 때 감정 조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12월 되면 솔직히 말하면 썸이었다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연자님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12월에 그 이제 썸을 뭐 한 10월이나 9월 이때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가을 소개팅 많이 네네네. 했는데 12월까지 이제 그 소개팅이 다 안 된 분들은 네. 다시 연락하잖아요. 아, 처음 상대라든지 그전 상대한테 네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랬었을 때 이 마음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12월 연말을 같이 보낼지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또 있고 이 구독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미련이 있다면 미련이 있다면, 근데 사실
나의 마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거잖아요. 썸일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표현을 해야 돼요.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쩌면 말을 한번 해보고 입장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련이 많이 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방식으로서는 이게 진짜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몰라요. 예를 들면 진짜 아침에 썸인데 연락해주고 밤에도 연락해주고 중간중간에 일상생활 하면서 점심 먹을 때 사진 찍어서 보내고 퇴근하면서 전화하고 이건 썸인데 진짜 시그널에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뒤돌아볼 필요 없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사람 음.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고 호감이 있다면. 네. 근데 이 외에 조금은 표현이 나랑 다르고 연락이 좀 덜 온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싶은데 네. 그 사람은 한 번밖에 안 된다 이러거나 그리고 밤에 통화하고 싶은데 잔다 하거나 이거는 근데 사람들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제일 제가 많이 했었던 거는 밤에 전화를 해야 돼. 아, 밤에 전화를 해보는 그러니까 방법? 네. 밤늦게 네. 전화를 하잖아요. 네. 전화를 받아주면 아, 근데 저는 원래 밤에 통화하면 무조건 1시간 이상 했었거든요. 아, 네네. 이 사람 마음에 있다. 아, 내가 그냥 카톡하고 만났을 때 모르는데 전화했는데 그 시간에 받아주고 1시간 동안 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이 썸의 관계에서 확장된 무언가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 요런 뭔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영님은 혹시 뭐 저와 같은 게 아니어도 뭐 이런 좀 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그널이라든지 장치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에게 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은 저를 데리러 온다던가, 이제 데려다 준다던가. 그러면 진짜 자기 시간 내서 가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저에게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데려다 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거는 진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맞아요. 쉽지 그리고 않아서. 12월에 이 원래 저녁이 더 빨리 오잖아요. 어두워지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맞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나도 이제 뭐 밤에 조금 더 애정 표현을 해준다거나 남자들은 근데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3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있잖아요. 이모티콘 예쁘게 보내주거나 잠자기 전에라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썸일 때 네. 썸일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오늘 출근하시는데 뭐 화이팅 하세요 아니면 음, 뭐 그런 얘기라든지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수고하셨는데 뭐 좋은 꿈 꾸세요라든지 네.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좋았거든요. 아, 40대 초반 때.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이제 이 사연자님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요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다영님이 이 사연자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조언을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생각하든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든 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좋으면 표현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표현을 잘 해보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잘 이끌어 가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놓아주는 것도 나에 대한 배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감정에 충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썸 타다 보면 마음이 맞는지 아는지 고민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사람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썸 탈 때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해 보는 거고 데이트할 때도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고 그래야 이 썸이 정리되었을 때도 내가 후회 없이 우리는 인연이 아니구나. 나도 내 마음이 여기까지였구나.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